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깊은 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안은 새까만 어둠으로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삼색 고양이 아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눈을 크게 뜬 채 방 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꼬리는 부풀어 올랐고 귀는 잔뜩 젖혀져 있었다.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시계의 똑딱임과 고양이의 낮고 긴장된 그르렁거림뿐.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고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었다. 갑자기 닫혀있던 문틈 사이에서 스르륵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지만 마치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리의 눈동자는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어둠 속을 응시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아파트. 하지만 매일 밤 고양이는 어김없이 저 빈 방을 바라본다. 그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고양이는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지연은 여전히 그 상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하는 엄마로서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단이 바로 오래된 단독주택을 팔고 좀 더 저렴하고 관리하기 편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와도 가까워 통학이 편리하고 자신도 직장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20년 된 중층 아파트였다. 외관은 다소 낡아 보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내부 구조는 깔끔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 작은 주방, 그리고 2개의 방, 하나는 지연과 아들이 함께 쓰는 안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빈 방으로 남겨두었다. 지연은 언젠가 공부방이나 작은 서재로 꾸미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차 있었기에 그 방은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다. 지연과 아들 민주는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하지만 가족 중 한 존재만은 그곳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바로 고양이 아리였다. 3살짜리 삼색 고양이 아리는 지연 가족에게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데려온 소중한 가족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리는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었고 지연과 민주는 아리 덕분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런 아리가 새집에 와서 보여주는 낯선 행동은 지연의 마음을 서서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사온 첫날 밤부터 아리는 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곳은 다름 아닌 복도 끝,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빈 방 앞이었다. 고양이 특유의 민감한 감각 때문일까? 아리는 문틈을 응시하듯 눈을 크게 뜨고 앉아 있었고 꼬리는 긴장한 듯 부풀어 있었다. 지연은 처음엔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리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다. 아리야, 이리 와, 밥 먹자. 지연이 아무리 부르고 장난감을 흔들어도 아리는 꿈쩍하지 않았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오직 그 방의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민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다. 엄마, 아리가 왜 저러는 거야? 저 방 안에 뭐 있어? 글쎄. 그냥 새로운 집이라 신기해서 그런 거겠지? 지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 한밤중이면 아리는 복도에 나가 방 앞에 앉아 낯선 소리를 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때로는 등을 활처럼 세우고 털을 곤두세운 채 문짝을 향해 하악질까지 했다. 지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다. 분명 아무도 없는 빈 방인데 아리의 눈에는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비치는 걸까?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지연은 밤마다 불안에 잠 못 이루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리의 울음소리와 문을 긁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때로는 민준마저 그 소리에 깨서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리가 또 저러네.
우리 방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순히 새 집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 방에 무언가 있는 걸까? 아파트 복도는 항상 적막했고 이웃들과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다. 가끔은 복도 끝 작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이 흔들렸는데 그럴 때마다 지연은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불안했던 건 아리가 그때마다 더욱 날카롭게 반응한다는 점이었다. 바람에 흔들린 커튼을 보고도 마치 그 뒤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아리의 모습은 평범한 해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민주는 학교 생활과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은근히 집 분위기를 불편해했다. 공부하려 책상에 앉아있으면 자꾸만 방끝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연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자신도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별일 아니야. 단지 이사와서 아직 낯설 뿐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아리는 날이 갈수록 더 집요하게 빈 방을 지켜보았다.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뛰어나가 그 앞에 앉아 있곤 했다. 마치 주인을 지키듯이 혹은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위험을 막아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연은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다. 아리가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 생각에 닿자 그녀의 등골은 서늘하게 식었다. 밤이 깊어지면 아파트는 온통 적막에 잠겼다. 가끔 위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나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뿐 복도는 숨조차 멎은 듯 고요했다. 그런 시간에 언제나처럼 아리는 빈 방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갑자기 아리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평소 귀여운 야옹이 아니라 마치 위협을 느낀 야생동물이 내는 듯한 날카롭고 불안한 울음이었다. 이어서 날카로운 발톱이 나무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사각, 사각, 사각. 그 소리는 정적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고 지연은 침대에 누운 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아리. 그만해. 지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실을 지나 문 앞에 서자 아리는 이미 등을 둥글게 말고 있었다. 꼬리는 빳빳하게 서 있었고 눈은 번뜩이며 문짝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화가 나면서도 두려웠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러는 거지? 그녀는 억지로 표정을 다잡으며 아리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품에 안겨있는 아리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속으로 불안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애써 마음을 달래듯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아마 바퀴벌레라도 보였나 보지. 아니면 그냥 복도 불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흔들린 거겠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들에게 전날 밤 일을 이야기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가 놓여 있었고 민주는 졸린 눈을 비비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준아, 어제 또 아리가 방 앞에서 난리를 피우더라. 울면서 문을 막 긁고 엄마는 괜히 좀 불안하더라. 그러자 민주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엄마, 고양이 원래 그래? 밤 되면 아무데나 보고 울기도 하고 문도 긁고. 괜히 신경 쓰지 마. 시험 기간이라 잠 설치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연은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민준이 태연하게 넘기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아이는 아직 어리다. 혹시라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괜히 두려워할까봐 지연은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심으로는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등에 차가운 한기가 스치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은 몇 번이나 생각에 잠겼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리가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걸까? 그런데 왜 나까지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채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다. 그날 밤도 비슷했다. 시계가 12시를 넘어가자 아리는 어김없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더니 문 앞에 앉았다.
지연은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조심스레 그 뒤를 따라갔다. 한참 동안 아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다시 낮게 으르렁거리며 발톱을 내밀어 문짝을 긁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지연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냉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애써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양이 장난일 뿐이야. 그러나 발걸음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방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단지 마음이 예민해서 생긴 착각일까?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빈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늦은 저녁, 하루의 피곤함을 겨우 이겨내고 지연은 세탁기를 돌린 빨래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베란다 한쪽 구석은 여전히 어둡고 서늘했다. 그녀는 빨랫대를 펴고 옷가지를 하나씩 걸며 생각했다. 민준이는 오늘 또 늦게까지 공부하겠지? 나라도 집안일은 깔끔히 해둬야지. 그때였다. 뒤에서 갑자기 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고양이 아리가 날쌔게 뛰어올라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지연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티셔츠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리는 털을 잔뜩 곤두세운 채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다.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몸으로 주인을 지키려는 맹렬한 수호자 같았다. 아리야, 왜 그래? 지연은 낮게 속삭였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건 낮고 깊은 그르렁거림이었다. 아리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베란다와 연결된 작은 복도 끝, 반쯤 열린 문틈이었다. 그 문은 바로 그동안 아리가 밤마다 바라보던 빈 방의 문이었다. 오늘은 환기를 위해 지연이 잠시 열어두었는데 틈새로 새어나오는 어둠은 마치 한없이 깊은 구렁텅이 같았다. 아리는 그 어둠 속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몸을 잔뜩 낮춘 채 언제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지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방 안은 분명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일 뿐이다. 하지만 아리의 눈빛은 그 속에 무엇인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무언가가 적대적인지 혹은 단순한 환영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리가 지금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순간 지연은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팔에 소름이 돋는 걸 쓰다듬으며 문 쪽을 바라봤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는 묘하게 차갑고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아니야,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마저 떨려 나왔다. 그때 아리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려 하자 지연은 본능적으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나무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무겁게 울렸다. 복도의 공기는 그 순간 잠시 멎은 듯 고요해졌다. 지연은 급히 아리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심장은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고 부드러운 털 사이로 긴장된 떨림이 전해졌다. 그녀는 팔에 힘을 주며 아리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아리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그 말을 뱉으면서도 지연 자신이 전혀 안심되지 않았다. 오히려 방금 문을 닫는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시선이 그대로 그녀를 따라붙는 듯한 불안이 더욱 선명해졌다. 품에 안긴 아리는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등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아리의 몸이 서서히 풀렸지만 눈은 여전히 방 쪽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저 안에 뭐가 있어? 너는 모를 뿐이야 하고 말하는 듯했다. 지연은 결국 빨래를 다 걸지도 못한 채 베란다 불을 껐다. 빈 방 앞을 다시 마주보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거실로 돌아와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닫혀있는 그 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닫힌 문 너머에서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지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그 깊고 짙은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어떤 존재의 기척. 저 방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 질문은 대답 없이 공중에 맴돌았고 지연의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렸다. 그녀는 아리의 따뜻한 체온에 의지해 눈을 감았지만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안은 마치 문 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지연은 여전히 아리의 행동을 마음속에서 지워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리였다. 분명 빈 방이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톡, 톡 하는 소리였다. 마치 벽 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혹은 누군가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 지연은 배수관이 오래돼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 뒤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이번에는 분명히 쿵, 쿵 하는 발자국 같았다. 특히 한밤중 모든 불빛이 꺼지고 아파트 전체가 정적에 잠긴 순간이면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다. 지연은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여겼다. 긴장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청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민준마저 같은 소리를 듣는 순간 더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시험 공부 때문에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떨구고 문제집을 풀던 그는 갑자기 펜을 멈추었다. 귀에 익숙지 않은 사박 발자국 같은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복도 끝 빈 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방 안을 거닐며 무거운 발을 옮기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겁에 질려 방 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뛰쳐나왔다. 엄마. 깜짝 놀라 일어난 지연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펜이 쥐어져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방에서 누가 걷는 소리가 들렸어. 진짜야.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야? 순간 지연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러나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다. 설마. 빈 방이잖니. 아무도 없어. 엄마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지연은 현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복도 끝 빈 방 앞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자 낡은 나무 문짝에서 은은한 습기 냄새가 풍겼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갑게 스며드는 감촉이 피부에 와닿았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힘껏 문을 열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다. 그러나 드러난 건 그저 텅 빈 공간뿐이었다. 가구 하나 없는 방 안에는 희미한 먼지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에는 거미줄이 엉켜 있었다. 움직임도 인기척도 전혀 없었다. 보이지? 아무도 없어. 지연은 민준을 돌아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섬뜩함이 계속 피어올랐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렇게 고요한 걸까? 민준은 방 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누가 걷는 소리가 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지연은 괜히 더 불안해졌다. 혹시 아들을 위해 괜히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을까? 빈 방은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도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은 여전히 음습한 그림자를 감추고 있었다. 그 그림자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무엇인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 여전히 미약하게 울려 퍼지는 듯한 쿵, 쿵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혹은 그것은 단지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청일까? 지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아들마저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늘 하던 대로 청소를 시작했다. 좁은 아파트라 금세 끝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집안 곳곳을 꼼꼼히 닦아내는 습관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곤 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거실과 주방을 정리한 뒤 지연은 복도 끝 빈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방은 여전히 싸늘하고 습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걸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고 공기마저 정체된 듯 답답했다. 그때 지연의 눈에 벽 한쪽이 들어왔다. 희뿌옇게 바랜 벽지 사이로 길고 어두운 자국이 흘러내리듯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물이 샌 자국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색깔이 어딘가 묘했다. 일반적인 곰팡이 자국처럼 검지도 않았고 오래된 녹물처럼 진하지도 않았다. 연한 갈색빛이면서도 마치 피가 바래진 흔적 같았다. 지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걸레에 세제를 묻혀 얼룩을 닦아냈다. 하지만 문질러도 얼룩은 옅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걸레에 스며든 세제 거품 위로 자국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 했다. 도대체 뭐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힘을 줘 닦았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얼룩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진 듯 보였다.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단순한 누수라면 이렇게 닦아내기 어려울 리 없었다. 순간 전날 밤 민준이 겁에 질려 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혹시 이 얼룩과 그 소리가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지연은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저 오래된 아파트에서 흔히 있는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벽지가 오래돼 습기를 머금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얼룩을 무시하기로 하고 곧 페인트공을 불러 덧칠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을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때 발밑을 스치듯 무언가 지나갔다. 고개를 숙이자 아리가 복도 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노란 눈동자가 빛을 받아 반짝였고 시선은 어김없이 방 쪽으로 향해 있었다. 아리야.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양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아리는 대답하듯 울지 않았다. 대신 꼬리를 천천히 휘두르며 여전히 그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였다. 지연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아리는 원래 사람에게 애교가 많고 늘 그녀나 민준 곁에 붙어 다니는 고양이였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는 유난히 그 빈방 앞을 지키는 일이 많았다. 특히 요 며칠은 아예 집사처럼 방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꼼짝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녀는 무심코 고양이 옆에 앉았다. 거기 뭐가 있니? 엄마한텐 안 보이는데. 너는 뭔가 보는 거니? 물론 고양이가 대답할 리 없었다. 하지만 아리는 마치 그녀의 질문을 알아들은 듯 귀를 쫑긋 세우며 다시 한번 낮게 그르릉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만족스러운 소리라기보다 본능적인 경계심에서 나온 울음 같았다. 지연은 얼른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주전자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서였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도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아리의 눈빛이 여전히 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어느 흐린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던 지연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파트 단지는 오래되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내부도 넓고 좁았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마침 옆집에 사는 노인이 서둘러 들어왔다. 그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몸은 여위였지만 눈빛은 유난히 예리했다. 지연은 예의상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노인은 잠시 그녀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엘리베이터는 띠걱거리며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좁은 공간에 정적이 감돌자 지연은 무심코 입을 열었다. 아저씨, 혹시 이 건물 구조에 대해 잘 아세요? 저희 집복도 끝방이 좀 이상해서요. 밤마다 소리가 들리고 벽에도 얼룩이 있고. 말이 끝나자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부드럽던 미소가 사라지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 긴장된 공기가 퍼졌다. 지연은 괜히 말을 꺼냈나 싶어 멋쩍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낡아서 그런가 했는데 괜히 말씀드렸네요.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했다. 그 집, 예전부터 좀 소문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 지연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좋지 않은 일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빛이 더욱 차가워 보였다. 아줌마, 괜한 호기심은 갖지 않는 게 좋아. 이런 집은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사는 게 제일이야. 괜히 캐묻다가 더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 말을 마친 그는 시선을 거둔 채 묵묵히 엘리베이터 문만 바라보았다. 곧 도착 신호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그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남겨진 지연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의 말이 뇌리 속에서 메아리 쳤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 괜히 캐묻지 마. 차가운 칼날 같은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며 마치 마음 깊숙한 곳을 베어내는 듯 했다.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노인의 표정과 말투가 떠나지 않았다. 원래는 단순한 낡은 아파트 문제쯤으로 생각했던 그 방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벽에 남아있던 지워지지 않는 얼룩, 한밤중 들려오던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리의 이상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아리 옆에 앉아 방문을 함께 바라보았다. 고양이는 여전히 노란 눈동자를 번뜩이며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저 안에 있는 무언가를 지켜보듯이.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리가 괜히 저러는 게 아니었어? 정말 뭔가 있는 거야? 더 이상 고양이의 행동을 단순한 기행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에 스며든 불안은 이제 분명한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 위로 거센 비가 몰아쳤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와 천둥의 굉음이 뒤섞이며 집안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빠져들었지만 새벽 무렵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소리는 분명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지연은 귀를 기울였다. 쿵 하고 무언가 열리는 소리, 그건 틀림없이 문제의 빈방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다시 들릴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해왔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들렸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직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방 옆에 세워둔 빗자루를 움켜쥐었다. 마치 무기라도 되는 듯 손에 힘을 주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가자
문은 반쯤 열린 채로 덜컥거리고 있었다. 안쪽에서는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며 커튼을 마구 흔들고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쾅, 쾅. 천둥이 터질 때마다 번개가 방 안을 휘갈기며 순간적인 빛을 뿜어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벽지가 팔랑거리고 낡은 문틀이 삐걱거렸다. 지연은 땀에 젖은 손으로 손전등을 켜 방 안을 비추었다. 바로 그 순간 푸드득 소리를 내며 아리가 어디선가 뛰어들었다. 고양이는 귀를 뒤로 젖힌 채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야옹. 지연은 놀라 주춤했다. 아리는 방 안 한 구석으로 달려가더니 바닥을 향해 앞발로 미친 듯이 긁어댔다. 발톱이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아리야, 왜 그래? 지연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다가갔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 고양이가 가리키는 곳을 비추자 바닥 한쪽에 눈에 띄지 않던 틈새가 드러났다. 나무 마루가 약간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은폐 공간 같았다. 손가락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큼의 틈이었다. 지연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리는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 틈을 파헤치려 했다. 발톱이 닿을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리고 작은 조각들이 흩날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생겼다. 저 틈 안에 무언가가 있다. 반드시 무언가가.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손 위로 떨어졌다. 떨리는 손가락 끝이 천천히 마루 틈을 더듬었다. 차갑고 거친 나무 표면이 피부에 닿았다. 그 안쪽은 비어있는 듯 바람 한 줄기조차 스며들지 않는 묘한 공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가락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순간 툭 하고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다. 지연의 심장은 쿵쿵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먼지 덩어리가 아니었다. 명백히 인위적으로 남겨진 어떤 물건이었다. 지연의 손끝이 걸린 물체는 낡고 단단한 나무 상자였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힘겹게 그것을 틈새에서 끄집어냈다. 상자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였고 겉면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처럼 까맣게 닳아 있었고 쇠로 된 작은 잠금 장치는 이미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끼익 하고 오래된 나무의 마찰음이 울렸다. 그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차례로 드러났다. 먼저 낡아빠진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다. 그 옆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겹겹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끊어진 은색 목걸이 하나가 있었다.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지만 그것도 반쯤 부서져 있었다. 지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종이는 눅눅하게 변색돼 있었고 군데군데 글씨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첫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오늘 아리는 밥을 먹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 무섭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일기의 첫 문장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아리.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번째 장을 넘겼다. 글씨는 어린아이의 필체였다. 삐뚤빼뚤하고 불안정했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아리는 밤마다 문 앞에 서 있다. 나도 무섭지만 아리는 더 무서워하는 것 같다.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엄마는 아무 일 없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안에는 뭔가 있다. 지연은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일기의 주인공은 분명 이 집에 살던 어떤 소녀였다. 그리고 그 소녀가 겪은 공포는 지금 그녀와 민준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세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린 소녀와 부모로 보이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 구석에 소녀의 품에 안겨있는 고양이가 있었다. 삼색 고양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아리와 똑같이 생긴 고양이였다. 지연은 숨이 막히는 듯 사진을 내려다봤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아리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낑낑거리며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증언하는 듯 애처롭게 들렸다. 지연은 다시 일기장을 뒤적였다. 후반부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더 흐트러지고 문장은 불안에 휩싸인 듯 했다. 오늘은 또 발소리가 들렸다. 아리는 계속 문을 긁었다. 나도 같이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빠는 화가 나서 방을 못 쓰게 막아버렸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만약 누군가 이 일기를 보게 된다면 제발 아리를 지켜달라. 아리는 나보다 먼저 느낀다.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리는 알고 있다. 지연의 손이 절로 떨렸다. 목 안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소녀가 남긴 글씨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거의 찢어질 듯 눌러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리가 계속 울고 있어? 무언가 오고 있어?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아리를 끌어안았다. 고양이는 그녀의 품에서 몸을 떨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일기 속 마지막 문장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연은 상자 안의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차갑게 식은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목걸이에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는데 빛을 비춰 확인하니 JHY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것이 소녀의 이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단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집의 어둠은 단순한 노후나 환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흔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지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아리의 눈빛을 진심으로 이해했다. 고양이는 단순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의 시선이 마지막 장에 멈췄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울퉁불퉁하게 번져 있었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읽혔다. 나는 더 이상 이 방 안에 있고 싶지 않. 나는 너무 무서워. 누군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제발 엄마에게 전해줘.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순간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문장은 어린 소녀의 절규였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잔혹한 두려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연은 일기장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구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고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다. 오래된 먹물이 번지며 소녀의 글씨와 섞였다. 마치 현재와 과거의 시간이 눈물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 애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다. 그렇기에 낯선 소녀의 고통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혹여 자신의 아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홀로 울부짖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 아프게 조여왔다. 그때 발치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리가 그녀의 다리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노란빛 눈동자는 깊고도 슬펐다. 마치 과거의 주인을 기억하고 있는 듯 혹은 일기 속 소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지연은 손을 뻗어 아리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는 작은 체구로 그녀의 품에 몸을 맡기며 부드럽게 자웅하고 울었다. 그 소리는 위로 같으면서도 동시에 경고 같았다.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거구나.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직감했다. 아리는 단순히 반려묘가 아니라 이 집에 남은 상처와 진실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기, 사진, 목걸이, 그리고 아리. 모든 조각이 하나의 비극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집에서 누군가 너무 일찍 삶을 마감했다는 것, 그리고 그 슬픔이 여전히 이 방에 머물러 있다는 것. 지연은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바라봤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소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에게 오해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자신이 겪은 공포와 선택이 단순한 반항이나 약함으로 여겨질까, 그 죄책감을 안고 세상을 떠난 것이리라. 지연은 목을대를 삼키며 손으로 종이를 살짝 쓸어내렸다. 괜찮아. 나는 내 마음을 전해줄게.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녀의 속삭임은 어두운 방 안에서 허공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창문 틈새로 불어오던 바람이 잠시 멎는 듯했고 방 안의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리는 조용히 그녀 곁에 몸을 붙였다. 고양이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며 마치 과거의 소녀가 잠시 곁에 다가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연은 결심했다. 이 방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단순히 두려움으로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남은 고통을 직시하고 그 진실을 찾아내야겠다고. 그래야만 소녀의 목소리도 그리고 아리가 지켜온 시간도 헛되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안으로 다시 넣지 않고 품에 꼭 안았다. 이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였다. 그 순간 거실 시계가 똑똑 하고 울렸다. 자정을 알리는 깊은 소리였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새 아파트가 아니었다. 이곳은 비밀을 간직한 공간, 그리고 그녀와 아리가 그 비밀을 풀어내야 하는 무대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한숨도 못 잔 얼굴로 일어나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다. 온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엊그제 우연히 만났던 오래된 주민으로 보이는 노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노인은 같은 층 맞은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지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 나온 이는 하얗게 센 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이었다. 그는 지연을 보자 눈길을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 어제 그 새로 이사온 분이구먼.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손에 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혹시 이걸 아시나요? 노인은 의아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일기장을 받았다. 손가락 마디가 휘어진 그의 손끝이 오래된 종이를 쓰다듬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그 집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또 있을 줄이야. 지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나 싶었는데 노인은 정말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일기의 주인이 그 아이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네. 그 집에 살던 막내딸. 아주 어린 소녀였지? 세상에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었다니.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탄식하듯 말을 이었다. 그 애가 그 방에서 세상을 떠났네. 경찰은 단순한 사고라고 발표했지?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당시에도 수상한 점이 많았어. 지연은 무심코 숨을 삼켰다. 일기 속 문장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이 방 안에 있고 싶지 않. 나는 무서워. 노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가 돌았지. 아이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했고 집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잦았다고 들었네. 하지만 그 가족은 아무에게도 깊이 말하지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일이 벌어졌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건 이후 부모는 이사를 가버렸고 그 집은 오랫동안 비워졌네. 가끔 세입자가 들어와도 오래 버티질 못했지. 이유도 모른 채 불안에 시달리다 떠나곤 했어. 그래서 그 집은 동네에서 흉가처럼 불렸네. 지연은 일기장을 끌어안듯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목 안이 바싹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간신히 물었다. 그럼 이 집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지연을 향해 조심스레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한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경찰 기록도 가족의 말도 다 조용히 묻혀버렸으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집안에서 행복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네. 말을 끝낸 노인은 다시 일기장을 지연에게 돌려주었다. 부인, 미안하지만 내가 더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 다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네. 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야. 아이가 남긴 고통이 아직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부디 잘 생각해보게. 계속 거기 머물러도 괜찮을지? 노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연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까지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밀려왔지만 오늘따라 그 안은 더욱 눅눅하고 숨막히게 느껴졌다. 노인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그 집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마침 거실에서는 민준이 혼자 소파에 앉아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물체. 지연은 그것이 곧바로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바로 상자에서 발견했던 끊어진 은색 목걸이였다. 민준아, 그게 어디서 난 거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민준은 움찔하며 손에 쥔 목걸이를 급히 주머니에 감췄다.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궁금해서 좀 봤어. 별건 아니야, 엄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볍게 떨렸다. 시선도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연은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민준아,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그냥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지연이 조금 단호하게 말하자 민준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안 만질게. 그 대답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다. 왜 하필 아이가 그 목걸이에 집착하는 걸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까? 아니면 목걸이가 아이를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멀리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아리가 거실 한쪽, 민준이 앉은 방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꼬리는 부풀어 올랐고 노란 눈동자는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아리야. 지연이 조심스레 불렀지만 고양이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마치 민준의 손에 있던 목걸이에 반응하는 듯 했다. 민준은 괜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아리 또 왜 저래? 요즘 이상해. 그러나 지연은 알았다. 아리가 단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님을. 고양이는 언제나 무언가를 먼저 느끼는 존재였다.
일기 속 소녀도 똑같은 말을 남겼지 않았는가? 아리는 먼저 느낀다. 지연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현실로 스며드는 듯했다. 민준아, 목걸이는 내가 보관할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민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망설임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목걸이를 받아들며 아이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아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 집의 어둠이 스며든 것은 아닐까? 그때 아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소파 밑으로 잽싸게 뛰어들어가며 민준이 있던 자리를 향해 발톱을 내질렀다. 민준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아리 왜 이래? 아이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아리를 안아 올리며 아이와 떨어뜨렸다. 고양이는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며 민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라 무언가를 경계하고 막아내려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아리의 본능은 늘 진실을 가리켰다. 그렇다면 지금 고양이가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목걸이가 아니라 이민준의 곁에 깃든 어떤 보이지 않는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있니?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남겨진 지연은 품에 안은 아리의 온기를 느끼며 서 있었다. 목걸이는 차갑게 그녀의 손바닥에 눌려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서 불길한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려 애썼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들었던 노인의 이야기, 일기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민준의 불안한 눈빛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엄마에게 전해줘. 일기 속 소녀의 절규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귓속에서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했다. 지연은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이불을 당겼다. 그러나 이불 안은 더 답답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폐를 누르는 듯했다.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었고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민준의 방 쪽을 바라봤다. 닫힌 방문 너머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들은 이미 잠이 든 걸까? 아니면 혼자 깨어 있는 걸까? 불안한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안 돼. 이제 그만 생각해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어두운 상상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 순간 방 한쪽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깜짝 놀라 상체를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노란 두 눈이 반짝였다. 아리였다. 고양이는 침대 옆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시선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아리의 눈동자는 방구석의 벽을 향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벽, 하지만 고양이는 온몸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꼬리가 부풀어 올랐고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다. 입술 사이에서 낮게 그르릉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연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고양이가 응시하는 그곳에는 단지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마치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듯 요동치는 느낌이 들었다. 아리야, 거기 뭐가 있니? 지연은 본능적으로 속삭였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이불을 꼭 움켜쥐었다. 아리는 대답 대신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벽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경고하는 듯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아리를 바라보다가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일기 속 소녀가 남긴 고백, 노인의 경고, 민준이 보였던 불안한 기색, 그리고 아리가 보내는 끊임없는 신호들. 모든 게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집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러나 눈을 감은 뒤에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아리의 눈이 떠오르는 듯 했다. 노란빛은 마치 말 없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조심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것이 곧 다가올 거야. 지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어쩌면 진실을 마주해야만 민준을 지킬 수 있고 이 집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두드렸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이 틱톡, 틱톡 울려 퍼졌다. 밤은 길었고 답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아리의 눈이 말하듯 이 집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은 머지않아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아파트 복도 특유의 소란한 발자국 소리도 멎은 듯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지연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품 안에는 아리가 안겨 있었다. 작은 몸은 따뜻했지만 근육 하나하나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귀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어딘가를 주시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아리의 시선을 따라갔다. 고양이가 바라보는 곳은 여전히 같은 자리,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빈 방이었다. 낮에도 그 방은 불편했지만 이렇게 밤이 되어온 세상이 고요할 때면 그곳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문틈은 아무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이 자꾸만 밀려왔다. 아리야.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손끝으로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고양이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듯 몸을 더 단단히 세웠다. 그 순간 지연은 알았다. 아리는 단순히 겁에 질린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와 맞서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끝내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와. 너,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다. 대답은 없었지만 아리의 눈빛은 확고했다. 고양이의 노란 눈동자가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 눈빛에는 공포도 있었지만 더 큰 건 단호함이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마다 들려오던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 벽에 남아있던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리고 일기 속에서 발견한 소녀의 절규.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곁에는 늘 아리가 있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어떤 인간보다도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존재. 아리야, 너도 알고 있었군. 그 아이의 고통을. 지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아리를 품에 안고 있는 순간에는 깊은 위로가 밀려왔다. 세상에 자신과 아들을 지켜보는 눈이 단 하나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아리는 여전히 방을 향해 눈을 떼지 않았다.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꼬리가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다. 그 모든 동작은 본능적인 경계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지연은 그 안에서 더 큰 의미를 읽어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함께 이 집의 어둠을 견뎌내고 있는 동료이자 수호자였다. 그녀는 아리를 더 꼭 안았다. 눈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이 아이가 곁에 있으니 나는 버틸 수 있다.
이 집의 비밀이 아직 남아있다 해도 나 혼자가 아니다. 고마워, 아리야. 정말 고마워.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순간 닫힌 방의 문이 끼익하고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곧 품 안의 아리가 낮게 울음을 냈다. 그것은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의지를 드러내는 소리였다. 괜찮아. 내가 보고 있어. 라는 눈빛과 함께. 지연은 그 눈빛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 밤은 길었고 그림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무겁게 눌러오던 불안은 조금씩 옅어졌다. 대신 따스한 체온과 묵묵한 눈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 밤, 지연은 처음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고양이의 시선이 닫힌 문을 향하고 있는 한, 그녀와 아들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리는 마치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지연의 손등에 부드럽게 머리를 비볐다. 고양이 특유의 낮고 잔잔한 그르렁거림이 그녀의 품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괜찮아, 나는 내 곁에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지연은 그 진동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닫힌 문 너머의 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림자를 숨기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속 공포는 조금씩 옅어졌다. 아리가 보내오는 온기와 충직한 눈빛 덕분이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아들을 지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아리야, 너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구나.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동시에 감사와 위안이 묻어 있었다. 아리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물었다가 혀로 핥아주었다. 작은 행위였지만 그 속에는 묵묵한 애정과 결의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지연은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각이 존재하며 동물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아리는 바로 그 본능을 따라 자신과 민준을 보호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지연은 고개를 돌려 닫힌 방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다. 벽에 스며든 어둠, 풀리지 않은 사연, 그리고 일기 속 소녀의 절규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녀를 압도하지는 않았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옆에는 언제나 아리가 있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지연은 나직이 속삭이며 아리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문득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말보다 깊고 눈빛보다 강한 연결이었다. 아리의 작은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지연은 살아있다는 실감과 함께 견딜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그 순간 집안에 불어오던 싸늘한 기운이 잠시 멈춘 듯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던 시선을 거두어 간 것처럼. 그러나 지연은 알았다.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아리가 곁에 있기에 그 어둠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뿐이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지연은 아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 밖에는 빗방울이 다시금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조차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래,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아리는 여전히 방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몸을 조금 누그러뜨린 채 지연의 무릎 위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경계가 아니라 곁을 지켜주겠다는 다짐 같은 모습이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어쩌면 꿈속에서도 불안한 그림자가 찾아올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품속의 따스한 온기가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지연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다.
종이에서 풍겨나오는 눅눅한 냄새와 그 안에 담겨있던 소녀의 고통스러운 기록들이 그녀의 가슴을 오래도록 짓눌렀다. 그러나 이제 더는 책장을 넘길 필요가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집이 감추어온 진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민주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긴 속눈썹 아래로 고른 숨결이 오가며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는 얼굴은 세상의 어떤 어둠도 닿지 못할 만큼 순수했다.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아들의 이불을 살짝 고쳐 덮어주었다. 그리고 이 방 안만큼은 절대 그림자가 스며들지 못하게 엄마로서 모든 힘을 다하리라 결심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버텨온 지난 세월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녀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지연은 다시 아리와 마주했다. 고양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작은 몸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은 커다란 수호자의 그것처럼 단호했다. 문이 굳게 닫힌 빈 방을 향해 한순간도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아리야. 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꼬리만 천천히 흔들었다. 그것은 대답이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다. 인간이 가진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 동물만이 감지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아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수호자였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스쳤다. 얇은 커튼이 흔들렸지만 지연의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둠은 여전히 집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닫힌 문 너머의 기운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옆에 아리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녀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연은 아리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얹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믿음직스러웠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든 이제는 우리 가족의 삶을 지켜낼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리의 노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지연은 그 눈빛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경계심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존재를 향한 충직함이 담겨 있었다. 밤은 여전히 길었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녀의 일기장에서 비롯된 슬픔이 아니라 더는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리의 침묵 속 충직함을 힘으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집의 어둠을 견디고 가족을 지켜내리라. 마지막으로 시계를 바라보니 자정이 막 넘어가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곁에는 아리가 있었고 닫힌 문 너머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짐이 아니었다. 어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을 향한 사랑과 한 마리 고양이의 충직한 눈빛이 함께라면 어떤 그림자도 감히 집안을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는 믿음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그렇게 지연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하며 속삭였다. 우린 괜찮아. 이젠 절대 혼자가 아니야. 가끔은 우리 곁에 작은 존재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 속에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진심 어린 보호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지연과 아리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꼭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동물의 충직한 마음, 혹은 곁에 있는 가족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만듭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그런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 곁을 지켜준 반려동물이나 가족의 눈빛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이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